셀리, 넬리, 켈리가 해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공이 덤불 속으로 날아갔어요. 넬리는 공을 되찾기 위해 놀이터를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켈리와 셀리는 사방을 찾아보지만 넬리는 사라졌어요. 당황한 그들은 경찰에 신고해요. 볼드 형사가 재빨리 도착해 용의자 3명을 발견하고 신문합니다. 빌은 아침부터 여기서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카일은 방금 도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며 산호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납치범을 알 수 있나요? 카일입니다. 넬리와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머리에 비해 너무 작아 보여요. 카일이 넬리를 납치해서 모자를 훔쳤기 때문이에요. 셀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로 돌아옵니다. 우와, 현관 앞에 귀여운 새끼 고양이가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셀리는 친구들에게 보내기 위해 2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 3가지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셀리는 누가 고양이를 데려왔는지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물어요. 톰은 이른 아침부터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팀은 운동하고 있었고 아직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타일러는 저도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농구하느라 바빴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타일러요. 그는 농구가 아닌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게다가 아파트 안에서 혼자 농구를 하는 건 꽤 어려워요. 셀리는 새끼 고양이를 위해 우유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진열대에는 이 3팩의 우유만 남아 있습니다. 셀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우유는 유효기간이 2세기 전입니다. 그리고 3번째 우유팩은 부풀어 올라 이미 상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셀리는 첫 번째 우유를 사야 합니다. 셀리는 몇 년 동안 택시기사로 일해왔습니다. 어느 날 경찰관이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셀리를 발견해요. 누군가 그녀를 공격하여 차에 접착제를 묻혔죠. 경찰관은 셀리의 앱 계정을 확인합니다. 셀리는 최근 고객 3명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신문합니다. 롭은 택시를 타고 대학에 갔어요. 도착했을 때 셀리가 주차비를 더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 다툼이 있었죠. 하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제 미래를 망치진 않을 겁니다. 카렌이 말했어요. 어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셀리는 매우 느리게 운전했죠.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린 부인은 식료품 쇼핑을 마치고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셀리가 가방을 들어준 대가로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유죄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셀리의 차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병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데 이는 카렌의 여행이 공격 전 마지막 여행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범인이에요. 셀리는 몸이 회복되어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셀리는 손님을 한 식당으로 데리러 가야 해요. 셀리의 앱은 3가지 가능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 실제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어느 경로일까요? 셀리는 2번째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셀리는 식당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다음 장면을 목격해요. 이 여성들 중 한 명의 어머니는 유령이에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여자에게 유령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딸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전에 멈췄다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불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촛불 위에 기대어 있어요. 셀리는 남자친구 켄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습니다. 셀리가 5자리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긁힌 자국을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힌트입니다. 셀리가 해야 할 일은 교차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따라서 코드는 23504입니다. 마침내 셀리는 켄의 연구실에 들어갑니다. 켄은 그녀에게 다른 은하계에서 온 우주선을 보여줍니다. 켄은 우주선을 발견하고 대시보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리했어요. 이 전선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작동할까요? 여기에서 다른 은하계에서 온 낯선 기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각 기호가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 점들은 일부 글자의 꼬리와 같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각 단어와 일치하는 걸 찾아 전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셀리가 갑자기 아파요. 두통에 목까지 아파요. 켄이 가지고 있는 약은 서로 똑같은 약 4알 뿐입니다. 알약에는 뚜껑이나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약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식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가 아는 것은 이 4알약 중 2알약은 인후염, 나머지 2알약은 두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 뿐이에요. 셀리는 치료를 위해 각 종류의 약을 한 알씩 복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각 알약을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 4알약 각각에서 절반을 복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모든 종류의 약을 한 알씩 먹을 수 있어요. 켄은 셀리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둘은 새 아파트를 찾기 시작하고 3명의 집주인과 만나기로 약속해요. 집주인들은 각각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레이 부인은 언니로부터 이 멋진 아파트를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함께 농장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장기 임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올리버 씨는 이 집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집은 완벽한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일 때문에 해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관리해줄 좋은 세입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즈는 이 아파트는 제 시어머니 소유예요. 유럽에 사시는데 새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집주인 중 믿을 만한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레이 부인의 아파트 근처에 광고가 났어요. 이 아파트는 매물입니다. 따라서 아마 장기 임대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이제 올리버의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새고 있어요. 따라서 그의 아파트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셀리의 새끼 고양이가 도망쳤어요. 셀리는 하루 종일 고양이를 찾고 있었죠. 갑자기 셀리는 새끼 고양이를 안고 있는 이웃을 만납니다. 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고양이를 돌려줄게요. 나는 잠자리에 들 때 맨 마지막에 떼는 물건입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난 발입니다. 바닥에서 발을 떼니까요. 셀리는 검진을 위해 새끼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2명의 의사를 만나요. 하지만 한 명만 진짜 수의사예요. 정확히 누구인지 맞힐 수 있나요? 실제 의사들은 보통 일할 때 장갑을 낍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남자는 개를 안고 있지만 장갑이 없어요. 셀리는 마술 가게에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주인은 셀리에게 진열대에 있는 사랑의 묘약을 찾으라는 시험 과제를 내려요.
셀리는 레시피가 너무 복잡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일하는 글렌다가 셀리에게 힌트를 주기로 하죠. 그녀는 셀리에게 여러 가지 레시피를 제공해요. 이제 셀리는 혼자서 올바른 레시피를 찾아야 해요. 셀리는 사랑의 묘약에 이 5가지 재료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셀리가 올바른 물약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병에는 필요한 모든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야 합니다. 셀리는 성공하여 일자리를 얻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은 창고에 가서 가짜 거울을 찾는 거예요. 셀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두 번째 거울만 올바른 반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는 가짜예요. 셀리와 글렌다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둘의 음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실 3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